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전북 지역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콩 피해가 많은 부안군의 재난지역 지정은 미지수여서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논콩 재배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 지역에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가량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전북 지역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지만 농콩 피해가 많은 부안군의 재난지역 지정은 미지수여서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동안 100mm 넘게 내린 비에 물을 흠뻑 머금은 논엔 30cm도 안 되는 콩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수해가 발생했지만 재난지역 우선 지정에서 제외된 부안 지역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김제는 반파고 여기는 전파인데 우리는 앞으로 그 콩이 30%도 못 먹을 실정인데 면적이 크다고 피해 면적이 크다고 김제는 그 특구로 주고 부안 안 준다는 데에서 20일 기준 부안 지역에서 침수된 논콩은 1000여 헥타르로 지난해 부안군 전체 논콩 재배 면적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하지만 사전조사 피해액이 부안군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억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해 우선 지정엔 제외됐습니다. 군의회와 이원택 국회의원은 부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적으로 저희가 지금 의의가 없는 기간인데도 원포인트 의의를 열어서 그 정부에 촉구를 했죠.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은 피해액이 예상됩니다. 부안군은 호우 피해 신고 신청을 받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농작물 수확량이 아닌 피해 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데다 김제시 죽산면처럼 대규모 논콩 재배지가 한 지역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도 안 된 상태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논을 뒤엎어야 하는 상황까지 예견되면서 농민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농도 전북에 또 많은 비가 속절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곡창인 김제의 경우 전국 농콩 재배 면적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농콩 주산지이기도 한데요. 막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네,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제시 죽산면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지역 대부분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이 600mm가 넘는 극한 호우로 인해 정부 정책에 맞춰 재배하고 있는 5,415헥타의 농콩과 274헥타의 가루쌀이 6차례에 걸쳐 6일간 침수되었고 피해액이 확대되고 있어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김제시만의 여력으로는 패부족한 현실입니다. 지정 촉구 권한에다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공급이 이번 폭우로 김제시는 농콩 2,500헥타, 겨 2,000헥타 이상이 5일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확정 면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농콩은
김제 농업인들이 정부의 농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협력하여 재배 면적을 크게 늘려오다가 폭우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북 김제 이런 평야지대 최근에는 논콩이라고 해서 벼 대신에 콩을 재배하는 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콩은 물에 한번 잠기면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콩 쪽에서 지금 물론 이제 금년 한 5천 헥타 늘어서 예년보다 재배 면적은 많이 늘었는데 건의를 촉구한다.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부는 김제시 전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여 농콩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상과 복구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농콩 재배 보험의 가입 조건, 가입 기간, 보험료 활동 등 농업인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 정부는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개선하고 직불 금액을 상향하라. 정부는 농콩 주산지에 대한 배수 취약지역 배수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24일) 오전 11시 50분쯤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이 자동 정지됐습니다. 한빛 2호기는 이날 한전과 연결된 송전솔로에 가부하를 막아주는 장치를 시험하던 중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서 터빈이 정지됐습니다. 터빈이 정지됨에 따라 원자로 발전도 자동으로 정지됐습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방사선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인 조사 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가량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체 유기 혐의로 30대 친모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지난 2017년쯤 전주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충남 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1시 50분쯤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0차례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의 자수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독극물이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112 신고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경남의 한 운동장.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벗깁니다.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이 발송됐다는 신고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통 안에 들어있는 봉투 속에서 파란색 종이가 나옵니다. 근데 파란색 종이 같은 거 나왔습니다. 흰색 가루 같은 물질은 없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울산에서 수상한 택배를 받은 뒤 어지럼증을 겪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관련 신고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취인 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된 곳은 일반 가정집을 비롯해 식당과 회사 등 다양했습니다. 대만발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거래 보내기 이게 무슨 형태를 무슨 짓을 하려면 그거는 확실히 예측 부르지요. 무슨 일을 하려는가 차후에 그게 불안합니다. 영화 같은 거 이제 보면 소포물에 이제 막 독극물이 묻어 있고 그런 요소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게 온다면 그런 독극물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집에 온다고 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수상한 우편물에는 마스크나 머리띠 같은 물건이 들어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의심스러운 우편물이나 택배는 절대 열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무작위로 발송된 우편물이 허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은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산단 내 전력망 공급의 안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년간 새만금에 들어선 2차 전지 기업은 17개 산대, 총 투자 금액은 6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말에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관련 대기업이 유치될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에도 조 단위의 한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기 공급 능력과 예산 확보라고 합니다. 변압기 한 개당 45에서 60메가와트가량을 공급하며 변전소는 통상적으로 2개의 변압기가 설치돼 최대 전력량은 최대 120메가와트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력의 양은 20에서 30메가와트, 변전소 한 곳당 많아야 3개에서 4개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피해의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등 농식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6월 생활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3%가 올랐고 이 가운데 식품 부문은 4.7%가 상승했습니다. 채소와 과실, 생선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55개의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극한호우의 영향은 일정 시차를 두고 8, 9월 물가지수부터 반영될 걸로 보이는데요. 7월 장마에 이어서 8월에는 폭염, 그리고 9월에는 태풍 시즌까지 이렇게 당분간 기상 악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해와 맞물려 가격 불안이 커지는 농수산물 품목별로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농식품의 가중치가 작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서는 크게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길 정읍시 의원이 최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호우 대비 대응 관련 예비비를 확대 집행해 줄 것을 정읍시에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읍시 예비비를 확인해 본 결과 재해 재난에 대비한 목적 예비비가 약 300억 원 편성됐고 이 가운데 152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쓰임이 사업 목적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호우로 인한 우리 시민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해 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허락하는 한 예산의 쓰임이 사업 목적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전북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심각한 익산시 망성면과 용안면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